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 정치권 소식을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희숙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 중에서 당에서 네.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설명이 잘 됐다라고 해서 그냥 이미 용서가 된, 용서라면 좀 말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네. 더 이상 책임을 안 묻기로 그렇죠. 된 분인데 맞습니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분노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국민한테 너무 죄송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주장해왔던 어떤 신이 네. 있는 정치를 이제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고, 또 아버님한테 너무 이제 부담이 죄송하다. 커지니까 네. 나름대로 효심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염치와 상식을 얘기했고요. 예. 본인은 정치인이라면 염치와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무리를 빚었다면, 또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섰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강하게 비판한 예.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대선 구도를 가고 있으면 오히려 여권에서 자신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빠짐으로써 당의 정권 교체에 살신성인으로 기여하겠다. 그래서 이걸 진정성으로 읽은 야권에서는 상당히 신선한 파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의원직을 던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보니까 예. 본인은 이게 다 소명됐고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여기 좀 신선한 면은 있어요. 대개는 이럴 때는 나를 향한 정치적인 공격이고 그렇죠. 음해입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게 통상인데. 그런데 자신을 대권 주자로서도 내려놓고 의원직도 서초 갑입니다.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문제는 본인의 정치적 가치는 상당히 끌어올린 건 사실이에요. 예. 문정부가 자신을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졸속 이제 부동산 검증까지 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권의 시각은 180도 다릅니다. 예. 이것은 정치 쇼고 쇼다. 결국은 의원직 사퇴도 안 할 것이다. 문제가 오히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데 사실 짧게만 나왔어요. 이게 엊그제 국민권익위가 이름 없이 숫자만 알려줬고 통보했고, 그다음에 어제 당에서 긴급하게 이제 6명, 그중에 1명은 제명안, 예. 그리고 이제 6명은 구제하는 쪽으로. 그런데 오늘 바로 본인의 또 사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속도가 그런데 빠르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만하면은 뭐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군요라고 네. 해서 당에서 일단 양해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다 집어 던지겠다 그러면 당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가라고 한 6명은 국회의원직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부담스럽고 나머지 같이 구제된 사람들 혹은 이제 탈당 요구까지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예. 직을 유지하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오늘 해명은 조금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독립가구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해서 500여 명입니다. 예. 104명의 의원과 500여 명의 가족들. 민주당은 174명의 의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해서 800여 명이 검증을 받은 거예요. 또 동의서를 다 냈습니다. 동의서를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적에서 빠진 지가 26년 지났고 독립 경제를 유지하는 가구다. 그럼 나머지는 부모 재산은 안 받았겠느냐고요. 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부모의 재산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으니 이건 졸속이다라고 하면 사실 동등하게 모든 의원들이 부모 재산을 받았다면 이제 이것은 나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연좌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경제적으로 재산 문제는요. 예.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무슨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른 가족을 의심하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취업을 과거처럼 제한한다거나 그런 문제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아버지가 농지로 취득한 3천여 평의 재산인데 이 재산은 결국은 네. 자녀에게 증여되거나 그렇죠. 상속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직계 가족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 연좌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이준석 대표 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 예.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수사기관도 아니지만은 공조직에서 이런 수준 낮은 의혹 제기를 입법부에다 들이댔다는 거는 만약에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로 이런 의혹 제기들이 날아들었다면은 입법부 차원에서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의원님의 조사 결과는 보면은 4줄입니다. 예. 4줄이고 4줄 안에도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것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민주당은 탈당도 안 하고 국회의원 내려놓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 거냐? 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또 이준석 대표는 이거는 국회 모두가 모욕을 당한 거니까 함께 공동 대응합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렇죠. 이런 투인데 저런 얘기를 하려면 민주당이 당할 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은 6월에 받았고 지금 8월에 이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까지 발표가 됐고요. 열린민주당은 이제 김의겸 의원이 들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부동산 상황을 다 검증받았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야만이다, 연좌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여야 망라해서 다 받은 셈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게 야만이고 연좌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보편적인 설명은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족의 재산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연좌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야말로 부동산 검증을 철저하게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가족의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는 또 오늘 이후에 오히려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버지의 고향은 부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동대문에 사시는데 고향은 부산이시고. 그렇죠. 윤희숙 의원은 서울 출생입니다. 근데 이제 평생의 소원이 농사짓는 것이라 그랬는데 연고지가 아닌 세종시로 갔어요. 세종시. 그 세종시에는 당시 KDI에 딸인 윤희숙 의원이 연구원으로 그 부장으로 최초로 승진한 여성 학자죠. 학자로서. 일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잘못 알려진 거고 재정복지 전문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에 세종시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단도 만들어지고 있고 2016년 당시에는 땅값이 좀 꿈틀꿈틀하던 때고. 근데 거기에 농지가 이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됐을 것이다. 그럼 이게 농사짓기 위해서 세종시 인근으로 갔을 것이냐. 땅값이 확 엄청나게 뛰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결과적으로는 개발 요인이 있어가지고 땅이 꿈틀꿈틀할 때다. 그래서 아까 주민 얘기가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당시 땅들을 많이 사러 외진들이 왔는데 대체로 투기 목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이제 흘렸는데요. 이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이준석 대표가 4주를 국민권익위가 줬으니까 부실이다가 아니라 4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수사위로 했으니 이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당내에서는 이 비대면으로 화상 전화로 이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또 뒤늦은 이야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쇼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걸 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본인만이 그렇습니다. 가장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시 국회의원 나올 거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선 가도에서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물러납니다라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뜻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이 밝혀줄 텐데 실제로 사퇴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제 당이 만류해서 직을 유지하느냐. 두 번째로는 사퇴한다면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제 윤희숙이라는 지금 초선 의원의 정치인의 앞으로의 가도에 관심이 몰렸기 때문에 쇼라고 한다면 흥행이 성공한 겁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는 진정성도 있고 정치인으로서의 전략적인 포석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완전히 면제를 받는 거예요. 면제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것을 권익위와 이 여당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데 성공적인 기자회견이 됐고요. 오늘 또 야권을 결집시키는 데도 구심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체급을 사퇴를 이야기함으로써 좀 높아졌다. 지역구도 강남 서초구인가요? 서초갑인데 서초갑. 이해운 의원의 이제 후임인데 문제는 이해운 의원하고 지금 경력이 겹쳐요. 경제학 박사에 복지 전문가고
KDI 선후배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초갑에서는 이해훈 전 의원이 상당히 서초의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에 대한 기대도 큰 편이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서초갑 그 지역구에서 그대로 나온다면 뭐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야권 지지층은 상당히 예. 진정성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으로서는 그다지 손해 본 건 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보기에는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참 흥미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실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네. 비전 발표회를 여는 날인데 네. 이게 막 엉켜가지고 비전 발표회는 그나마도 좀 애매했는데 빛을 못 봤습니다. 네, 지금 윤희숙 의원도 대선 주자인데 그렇죠. 13명이 비전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윤 의원은 그 자리에 못 간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예. 대선 주자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12명이 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개인 기자회견보다 12명의 비전 발표회가 빛을 덜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1인당 7분씩 정견을 발표하시오. 12명이 쭉 하는데 앞에서 발표한 주자들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홍준표 의원 아까 헛웃음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하계 같은 수준이라고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섭섭한 듯한 토론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죠. 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이 닥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풀려니까 네. 비전 발표회로 예. 한 거를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또 지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절충적으로 18일 토론이 취소됐고 25일 예정됐던 토론은 그냥 비전 발표로 네. 마무리한다고 이제 바뀌면서 예정됐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절충안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해하죠. 몸풀기에 불과한데 예. 몸풀기라 하더라도 조금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라든가 오늘 7분짜리 정견 발표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각 주자들이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단초는 좀 읽혀요. 예. 예를 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아주 큰 목표를 빈곤과의 전쟁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예.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어찌 보면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좀 서민 계층에게는 지금 대한민국에 빈곤이 있나 이런 분도 계실 테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초점을 예.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일부는 이제 확장성 있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고시 부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본고사제 부활 뭐 네. 더 비중 확대 뭐 예. 예전에 이제 갖고 있던 아무 생각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공정한 절차라는 생각이겠죠. 그렇죠. 또 군소 후보인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출신을 좀 강조하면서 예. 호남의 45%를 내가 끌어올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자리였는데 네. 사실은 내일부터가 이제 드디어 선관위가 출범을 하면서 정홍원 위원장 체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토론도 피할 수 없고 예. 오늘은 몸풀기로 싱겁게 끝났지만 내일부터 주목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이게 아직도 은근히 네. 고민으로 남아 있지만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어떻게 그렇습니다. 건널 거냐 예. 이게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역시 조민 그 씨의 딸 입학 조민 취소. 씨 문제 때문에 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추미애 전 장관은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하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말을 조금 아낀 듯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강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데 강을 건너는 쪽은 지금 송영길 대표는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사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표 지도부는 조국의 강을 건너고 대선하고는 좀 이걸 잘라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강성 지지층은 계속 재판의 결과나 뭐 입학 취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분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나 뭐 이낙연 또 후보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오늘 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가 예. 오늘 정견 발표하면서 자신이 만들 대한민국은 조국, 추미애, 드루킹이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꽁 잡는 매라고 나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자신이 야권 이제 후보가 발표에서 언급한 것을 보고 또 상당히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지금 이게 그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완전히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대선 국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중간에 걸쳐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입장을 또 밝혀야 되겠죠. 대법원 확정 판결은 사실 정경순 교수 건 같으면 남아는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입시 비리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갖다가 다 법원이 네. 해버렸기 때문에 여권 지지층이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네. 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렇죠. 이건 진짜 아직도 계속되는 고민이겠군요. 정부는 이거를 좀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추미애 후보가 심지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직격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부에서 예. 대학에다 이거 빨리 정리하고 하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대법 판결도 떨어지기 전에 부산의전원이 입장을 낸 거 아니냐. 예. 이건 유은혜 이제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어찌 보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조국의 강이라는 문제는 서로 좀 이제 치고받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양쪽 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넘어야 될 산 아니면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죠. 네. 예, 최영일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